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의 그 판에 재를 뿌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안 그래도 우울하고 안 그래도 암울한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보수 진영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이재명 세상이 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그걸 갖다가 우려하는 대한민국의 중도 무당층까지 정말로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출당 문제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금 화제는 김문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지금까지 또 윤석열이 그 그림자가,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암울한 그림자가 국민의힘을 들이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겠으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 또는 대한민국의 중도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30% 정도 되는 또는 20%대 중후반 그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그 이재명의 지지율은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은 정말로 정말 좋게 봐줘서 2022년 3월 대선 때 받은 그 득표율 아마 그게 최대치였을 겁니다. 근데 원체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원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대선에서 좀처럼 표를 얻을 만한 그런 언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만한 선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대선 시작된 이후에도 윤석열 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맞춰서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전직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탄핵됐습니다. 파면당했습니다. 그 파면당해서 지금 조기 대선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사람은 사람이 양심이 있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말이야. 자기가 국민의힘에 그렇게 애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까? 그럴 일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MBN에서 그런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 단독. 윤석열 선거 도움되면 기꺼이 탈당. 윤석열이? 이렇게 아마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선거 도움되면 기꺼이 탈당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말 항상 요 뒤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뒤에가 항상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만, 그러나, 하지만 요 뒤에 나오는 이 후단 내용이 핵심이고 본질이고 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뭐냐? 탈당하면 지지자 빠져나갈 것,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만의 환상 속에 살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혼자 이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퇴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자기가 이 국민 지지층으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비상계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계몽령, 정말 우리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떠나서 이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정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경멸합니다. 제가 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욕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강준만 교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대 이제 신방과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싸가지 없는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12월 달에 강준만 교수가 내놓은 책이 싸가지 없는 정치, 진보는 어떻게 독성과 오만에 빠졌는가가 바로 부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진보란 거를
보수로 바꾸거나 또는 친윤으로 바꾸거나 또는 윤석열로 바꾸거나 또는 김건희로 바꾸거나 어떻게 바꾸더라도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이 말은 뭔 말이냐? 아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100만 국민들은 그 헌법을 갖다가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 원리인데 최고 지향 가치인데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계몽을 했다고 자기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어떤 근대 시민국가의 근대 국민국가의 주권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무지몽매한 무지랭이들 지금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이 몰랐던 거를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나 윤석열이 희생해가지고 나 윤석열이 이런 어떤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를 각오하고 내가 계몽령을 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도한 이재명 당의 폭주 이런 거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계몽했다. 일깨워줬다. 지금 그런 소리를 계속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이 했던 이 주장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나 탈당하면 지지자 많이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선거 도움 안 될 텐데 근데 나를 탈당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협박을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 내용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탈당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도움 됩니다. 그리고 또 도움, 어떤 정치공학적인, 정략적인 계산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탈당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탈당 하기 전에 이 국민의힘에서 원래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징계 사유는 제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탈당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개업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 정말로 정략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고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자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 상황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설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고 지금은 이런 것도 이제 별로 깜짝 놀랄 소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고 윤석열이 그러면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탈당으로 지지자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탈당할 때 그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게 바로 MBN의 보도의 핵심입니다. 요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윤석열 출당시켰을 때, 윤석열 제명했을 때, 그 지지자들이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론조사 돌려봐라. 지금 이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엔 뭡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런 것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건 여러분들 정치적인 책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최소한의 정말로 일말에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했어야 될 결정입니다. 스스로 내렸어야 될 결정입니다. 근데 난 김문수 뜻에 맡길 거다. 김문수가 하라고 하면 하고 근데 하라면 하고가 아니라 김문수가 출당시키면 출당하는 거고 알아서 해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윤석열 지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윤석열 윤버지인데 윤 어게인을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나를 내쳐? 나를 출당시켜? 나를 제명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기 전에 한번 돌려봐라. 데이터 분석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직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1호 당원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난리통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지금 윤석열 출당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은 원래 가만히 있었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원래 있는 듯 없는 듯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고 계란말이나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또 뭐라고 5월 11일 날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대선판에서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윤석열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래도 안 그래도 이 암울한 대선판에서 정말 이 승산이 1%도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이 각계각층에서 또 당 안팎에서 이 윤석열 출당을 갖다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제명 출당에 대한 이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윤석열은 이 난리를 또 이 대선을 만들어 놓은 그 책임도 윤석열한테 있지만 이 국내임이 이 대선에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제대로 된 대선 운동, 선거 운동 이런 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또 이 원인 제공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내임은 더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김문수라는 사람도 안 그래도 어떤 흡인력이 없고 안 그래도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안 그래도 이재명하고 맞붙었을 때 이 국내의의 경선 주자 중에서 최약체다라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받았던 사람인데 윤석열이 다시 나오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국내의 대선 후보인데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어떤 공약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얼른 끊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대선판에서 퇴장시켜야 된다.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해서 퇴장됐는데 아웃됐는데 자기가 또 이 대선판에서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 이름을 들이밀고 있으니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냐 그 말입니다. 정말 데이터 분석을 떠나서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 당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탈당하면 지지자 빠져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KBS가 의뢰하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 국민의 70%가 윤석열 출당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서 봤을 때는 46대 46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윤석열 출당에 반대한다가 46이다. 그러면 윤석열 실제 제명됐을 때 또는 윤석열이 자진 탈당했을 때 이 46에서 과연 얼마나 이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이탈하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와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을 따라서 윤석열을 윤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 윤석열이 계몽령을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계량하긴 어렵지만, 계량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윤석열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자체가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 46%에서 46%가 다 빠져나갑니까? 아닙니다. 일부만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을 끊지 못하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제명시키지 못하고 윤석열한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그 정당, 그 후보를 윤석열 출당을 찬성하는 윤석열 제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연 여러분들 김문수를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떠나서 직관적으로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계속하고 앉아있고 김문수라는 사람, 국내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별 결정도 못하고 윤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이러고 하고 있으니 국내인 지지층이 지지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국내임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이 이재명의 집권을 우려하면서도 김문수를 찍어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올수록 윤석열이란 윤석열 측 또는 윤석열 관계자 또는 친윤 핵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언론 지면에 등장할수록 이 국내의 김문수는 차지할 공간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도 없이 이번 대선에서 대패한 다음에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 그 자기의 운명을 잘 모르는지,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갖다가 피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을 해주신 최영수님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